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15.71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끝에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7월 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국제유가와 환율이었습니다. 석유류가 7.3% 올라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또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환율도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1년 전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습니다. 24년 11월 이후 1,400원대 진입 이후 계속 1월까지 상승하였고, 석유류 같은 경우 24년 1월이 전년 동월비 5.0% 하락하여서 그 기저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가공식품류는 2.7%가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높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9% 올랐는데 특히 배추 66.8%, 당근 76.4% 등 채소류 가격이 4.4% 뛰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3.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68%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가 높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2%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가격 불안 품목에는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른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액이 491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지만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큰 자동차 수출은 20%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이후 이어졌던 수출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산업부는 작년에는 2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옮겨오면서 조업 일수가 나흘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 세계 1위인 포스코는 지난해 공장 2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말부터 포항 2공장을 축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추가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로 물량을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 우려되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한국으로의 유입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의 일부 수출 기업에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더 커 보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가 많아서입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의 86%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마켓시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조차도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 주식 환율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발표되자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환율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전체 생산에 비해서 국제무역 규정이 높은 나라, 한국이다 보니까. 앞서 한국은행은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 세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6%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